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희망가득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두영입니다. 여러분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희가 보통 인사로 여러 인사들이 많지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죠. 그렇게 인사가 있을 정도로 수면이라고 하는 것,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불면증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오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느냐? 굉장히 직관적인 선택인데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못 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보통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카누 디카페인을 주로 마시는데 어제 조금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아마 어제 밤에 잠을 조금 더 설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증상들의 그 모음입니다. 어떤 증상들의 모음이냐면, 예를 들어서 충분한 수면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그 수면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다음 날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들을 정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면증 하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 단어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멜로디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인썸니아, 죄송합니다. 자, 인썸니아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불면증이죠. 그래서 이 불면증, 인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영화 제목으로도 아마 알파치노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썸니아. 자,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역시 걱정, 또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을 때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연령이나 또 성별에 따른 수면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과 관련된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미리 체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질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또 내과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우리의 수면 패턴이 변화되거나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간혹 어젯밤에 저처럼 한 번씩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면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불면증의 정의 자체가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리고 3개월 정도 이렇게 만성화되는 경우를 주로 이렇게 저희가 불면증이라고 정의 내리게 되고,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요인들, 또 여행을 갔다, 또 수면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를 그냥 일시적인 수면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불면증이 있을 때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도대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신과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내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하고 피로가 회복되는 수면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들, 불안이나 강박적인 부분들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나 걱정들도 먼저 배제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슬립,
하이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켜보시도록 권고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수면이 이렇게 전날 잠을 좀 못 잤다고 해도 미리 잠을 청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좀 적합한 수면 시간에 수면을 청해 보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수면을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빛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횃불부터 시작해서 촛불,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생활의 편리함을 얻었지만 반대로 잃은 것이 아마 수면의 문제와 수면장애, 불면증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러니까 침대에 누우셔서까지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빛을 통해서 우리 수면에 필요한 그 뇌의 송과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는 이것은 잠을 자는 시간이나 수면을 위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오류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각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권고드리는 것은 암막 커튼 등을 사용하셔서 특히 해가 긴 여름 시기에는 더 빛을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잠을 못 잔 이유처럼 커피는 뭐 저는 가급적이면 디카페인 드시기를 권유드리고 아침에 한 잔 정도,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좀 안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에너지 드링크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식사량을 적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완이 되도록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게 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한 준비를 좀 이렇게 릴렉세이션을 그런 신호를 주시는 게 좋겠고, 따뜻한 차, 카모마일 차 같은 것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침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은데, 퇴근 후에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을 또 권유드립니다. 또 이 수면 위생 교육 중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이 안 오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버티지 말고 잠깐 벗어나시고 환기를 좀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면에 들어가도록 권유드립니다. 뭐 양 몇 마리 이렇게 펜스를 뛰어넘는 양을 세라는 오래된 수면에 대한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보셔도 좋고, 요새는 ASMR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면 구조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장작불이 탁탁탁탁탁 튀는 소리, 또 빗방울이 천장에 이렇게 내리는 소리 등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분이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소리가 저에게 이제 좀 그 소리를 듣도록 좀 집중해서 수면에 저는 집중이 조금 안 돼, 편하게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에게 잘 적합한지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매우 밀접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이 만성화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그 면역 기능의 건강함이 저하되면 또 다른 질환과의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건강한 수면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또 참고로 또 영어 단어 insomnia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내 수면을 잘 유지해서 내 건강을 또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찾으실 수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환경들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신과에 오신다고 약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연령이나 나에게 꼭 맞춘 꼭 필요한 약이 있다면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처방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비약물적인 수면 치료 중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 경두계 자기자극술 RTMS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제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내려온 희망가득 정신과의 김두영 원장이 수면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궁금해하시는 스틸록스, 졸피뎀을 포함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푹 주무시고 피로가 회복되는 내일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사이킥, 희망 가득 정신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